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홍원표 님이 쓰신 웃음보따리에서 띄우는 행복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처음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빠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아빠를 위해서 정말 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며 공부했거든요. 저의 생각을 담아놓은 듯한 책? 이 홍원표님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는 암이 고맙다 라는 저서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르시기도 하셨죠. 이분은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간과 폐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근처 림프절에는 전이가 됐다고 해서 대장을 15cm 정도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12회 권유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항암 치료 4회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암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웃음요법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한 뒤에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요. 항암을 중단하던 시점에 주치의가 항암을 중단하면 재발 확률이 50%나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암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해서 현재 11년째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신 분입니다. 홍원표님은 암 전, 암 후 이렇게 인생을 구분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건 암을 겪은 환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저희도 아빠의 암 판정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암 전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는 암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원표님은 2017년에 몸만 건강 네트워크라는 수식어가 붙은 힐러넷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시고 지난해 2월에는 캔서 앤서라는 언론지 창간했다고 하는데요. 이 캔서 앤서에서는 환우들이 언제든 쉽게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암 전문 정보, 지식들을 모아서 암 건강 창고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시네요. 책의 가장 처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리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냈을 때 이런 상태를 성공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꼭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더욱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암을 계기로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홍원표 님도 마찬가지로 암 전, 암 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암 후의 삶이 훨씬 더 이전보다 건강하고 좀 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더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와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아빠도 물론 암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고 이 과정들이 순탄하진 않지만 암 이후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정말 엄청난 완벽주의자셨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말일 퇴직을 앞두고서 바로 재취업을 꿈꾸며 새벽 2, 3시까지 매일 공부를 하셨어요. 예순이 다 된 나이에도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서 컴퓨터 CAD, 안전관리 산업기사, 제가 지금 명칭이 잘 생각 안 나지만 금속 가공 기능장 등등 정말 많은 자격증들을 손에 쥐셨어요. 물론 본인의 만족도가 크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만큼 아빠의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번 완벽을 추구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빠가 일을 하실 때에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보다는 삶의 소중함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번 암을 계기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운동하며 듣는 산새소리와 자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 역시 부모님께 독립해서 나와 살면서 사실 저에게 더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좀 더 신경을 덜 썼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오빠도 원래 아빠가 건강하실 때는 같이 여행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아프신 이후로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항상 오늘 하루를 더 모든 가족을 그리고 우리 아빠를 사랑하며 보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암이 고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 그걸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정말로 감사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다 보면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행복감이 충만하다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력을 다진 사람들은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웃음입니다. 하루에 15초씩 10번 정도만 박장대소하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른 주사 한 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가끔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지? 근데 가짜로 소리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뇌는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박수를 치면서 가짜로 웃다가 이게 점점 더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작은 일에도 크게 박장대소 하면서 웃을 수 있다고 해요.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웃음. 그래서 홍원표 저자님은 웃음 보따리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많은 환우들을 모집해서 함께 웃는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의학의 영역을 현대의학, 보완대체의학, 기능의학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의학에 의존하죠. 현대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맞고 현대의학을 무시하자는 얘기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병인의 제거를 목적으로 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치료 과정을 거치나요?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2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MRI나 PET 등을 찍으면서 암이 다시 생겼나 안 생겼나 그저 추적 관찰을 하는 게 현대의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의 암 환우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정말 그저 기다리면서 혹시 재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 불안해하면서 그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볼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암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계속 기다리다가 다시 재발했다 하면 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저는 이게 굉장히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암세포 그 자체에 병인만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거죠. 그런데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대요. 저희가 환경의 영향, 먹는 음식의 영향, 스트레스의 영향, 기타 등등등.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 몸의 면역 체계들이 알아서 작동을 하면서 하루에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공격하고 죽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잘 지나죠. 차이점이 뭘까요? 누구에게나 생기는 암세포지만 결국 이 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모두 다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암이 커져버린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이라는 그 세포보다는 사람이라는 암을 만들어낸 암 환자가 된 사람 그 자체 밭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암 환자가 되었지? 그건 암 환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해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성격, 나의 식습관, 운동을 하지 않는, 햇빛을 보지 않는 기타 등등 나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원인이 각자에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왜 내 몸이 암이라는 것을 잉태하게 됐는지 모든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밭이 좋으면 옥토에서는 좋은 작물들이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의학이에요. 당연히 현대의학을 배척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조건 수술과 방사선과 항암은 필요하죠. 하지만 현대의학이 제시해주는 표준 치료를 모두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다리는 시간 있죠. MRI를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운동요법, 두 번째로 식이요법, 세 번째로 병원의 도움을 받은 면역치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 안에 정말 그런 내용들이 제 생각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책에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병치료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선택은 약사의 도움을 받고 내 질병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암 환우들이 현대의학적 치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저 현대의학이 기다리는 시간,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추적 관찰을 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어요. 주치의 말대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헛된 희망 속에 자신을 그냥 내맡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모두 다 180도 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암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일하느라 항상 일에만 얽매여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영양제 이런 거 한 번도 챙겨 드신 적 없어요. 항상 나는 건강하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맹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회사 다니느라 바쁘셨던 아빠는 햇빛을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비타민 D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비타민 D 주사도 함께 맞으셨어요. 이렇게 몸만 습관을 180도 어떻게 바꿀까 하면서 이 책에서 방법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웃고 몸에 건강한 음식들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머릿속에 기분 좋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걷는 것. 햇빛을 보면서 산속에서 벌레 소리와 새들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텐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하루에 30분 이상 웃어라. 저희 아빠도 요즘 엄마랑
같이 산책하시다가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웃을 일이 없어도 허허허허 소리 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은 감기약처럼 뚝딱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불어넣으면서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에 줄을 긋거나 책이 조금이라도 구겨지거나 이런 걸 정말 못 참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그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심장 파열 언덕인데요. 이를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비탄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출발 후 32km 지점에 나타나는 800m 정도의 오르막인데 엘리트 선수조차도 이 구간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힘들어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뛰어야 할 거리 42.195km 중 4분의 3 지점에서 만나는 오르막길. 우리 삶으로 치면 60대쯤에 만나는 인생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지는 마라토너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풀코스를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키웠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고 평소 연습을 하지 않아 체력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겠죠? 비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의 코스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바람이 맞바람으로 치는가 하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고불고불 오솔길이 있으면 쭉 뻗은 대로도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영유아 시기, 이때는 저희에게 쭉 뻗은 대로를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취업 경쟁, 입시 스트레스, 그 외에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도무지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커다란 질병의 맞이.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코스 역시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심장 파열 언덕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맞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가야 풀코스 완주 후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자신의 페이스를 잃거나 무리했다가는 도중에 페이스를 잃고 지치기 십상이고 다리에 쥐가 나면 열심히 주무르고 바늘로 찔러야겠죠? 힘이 없으면 걸어서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42.195k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장나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죠. 이 구절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저희 아빠가 왕년에 마라톤을 정말 좋아하셔서 풀코스 완주 3시간 서브3라고 하죠. 서브3 완주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집에 가면 서브3 완주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마라톤을 좋아하셨던 명예의 전당에 이름까지 올렸던 우리 아빠의 삶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구절 같아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이 구절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막 조이고 우리 아빠 생각이 나서 그렇더라고요. 아빠의 지금 이 순간 나이도 딱 61세? 심장 파열의 언덕을 달리고 있는 그 시점 같아요. 아빠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뇌종양 진단이었고 그만큼 어렵게 비탄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지만 저는 이 언덕의 끝에 결국 42.195 결승점이 있듯이 아빠 역시 희열을 느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웃음 보따리에서 띄우는 행복 편지 읽으면서 첫 장을 읽을 때부터 마지막 책을 덮을 때까지 너무 저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책이어서 정말 몰입해서 읽었는데 암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앤드류 와일이라는 외과 의사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통합의학의 선구자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하죠. 현재 미국은 통합의학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외과적 수술과 항암, 방사선 이런 표준 치료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현대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외에 20%는 이런 현대의학이 채워줄 수 있지만 나머지 80%는 꼭 환자 주도로 치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통합의학의 시각에서 암 환자들을 바라보며 치료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면서 그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치료, 내 몸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식이요법, 그리고 결국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워 이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미슬토 주사, 사이모신 알파1 주사, 이뮨셀 등등을 맞고 계신데요. 여기에 항상 웃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 대체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고 할지라도 꼭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웃음 보따리에서 띄우는 행복 편지 책 리뷰는 마칠까 하고요. 나는 암이 고맙다 라는 책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요.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이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모두 다 꼭 읽어야 할, 강추할 책입니다. 암세포라는 씨앗을 보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그 암세포를 잉태하게 된 사람이라는 밭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꼭 자신의 시야를 넓히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모두 다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